미국이 이란의 군사 반격에 나서지 않고 새로운 추가 경제 제재를 택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등해서 급락하는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이란 군사 충돌 완화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어제 이제 이란에서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 직후에는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세 됐더라고요. 그러다 또 간밤에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네, 이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이제 시작점을 보면 바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공습을 먼저 했었을 때 유가가 한번 급등을 했고요. 그랬었죠. 그때 한 3.5% 정도 올랐고 네. 다음 날에 조금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바로 어제 오전이었죠. 이제 이란에서 다시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또 한번 폭등을 했었는데 네. 바로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인 행동 대신에 경제적 제재를 택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이번엔 또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5% 가까운 유가가 하락이 나왔고요. WTI, 즉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보면 지금 62달러인데 예. 저희 어젯밤에 5%로 또 폭락을 하면서 떨어졌죠. 장중에는 배럴당 60달러도 깨졌어요. 맞아요. 59달러까지 갔다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지금은 딱 60달러를 회복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라고 하면 실은 최초 미국이 이란의 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했을 당시만큼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군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선은 한숨을 좀 돌리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제 이제 이란의 이런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가슴 출렁였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측에서는 합동 대응반을 출범해서 이제 회의를 개최했었고 국내 영향이 좀 적을 거다 이렇게 해서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걱정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니까요. 결국 그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 또 이란이라든가 네. 기타 중동 지역에서의 또 다른 뭐 행동이 일단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한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이란과의 모든 교육을 다 끊었고 네. 특히 이란산 원유 수입은 이제 안 제로로 되고 있죠. 만들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또 유가가 폭등한다면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금융 섹터에서는 지금 뭐 주가도 주가지만 환율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원 달러가 뭐 1,170원도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시 1,160원대로 또 뚝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한시름을 덜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으면 안 그러게요. 되겠죠. 네. 예. 사실 뭐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향화되는 지금 추세긴 한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물론 네. 비축률을 갖고 대응은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도 우리가 관전을 해야 되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전에 국제 유가가 조금씩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왜냐하면 이제 아람코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과 함께 알게 모르게 오페크가 감산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국내 기름 넣어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6주, 7주 가까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올라오는 보이더라고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570원, 80원까지 왔고 서울에서는 휘발유 가격 1,600원대도 뭐 네, 쉽게 올라왔고요.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됐었는데 실은 이제 이번 재료가 한 2주 그대로 있었다면 보통 가격을 올릴 때는 2주 만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한 2주 후부터는 리터당 뭐 1,650원, 1,700원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 뭐 대폭락을 또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가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할 그럴 전망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뭐 유가, 뭐 휘발유값 얘기까지도 해봤고 지금 사실 연초부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뭐 안전자산으로 어느 네.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또 위험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중을 둬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금값이 이제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부상을 많이 했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것도 대표적인 안전 예. 자산이고요. 그렇죠. 특히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금이 달러나 기타 안전 자산을 다 제쳐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슈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전쟁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유동성이 몰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이 온스당 1,600달러도 깨고 그냥 완전히 올라가더라고요. 뭐 폭등을 했었는데 예. 금도 유가랑 비슷하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이 경제 제재
선회 발언 이후에 또 급락을 해버려서요. 네. 지금 온수당 한 1,550달러까지 떨어진 그런 1,550. 상황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체 투자 자산의 한 20%. 아. 네. 아무리 좋아도 25%. 그리고 적립해가지고 따박따박 모으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도 이 변동성이 상당히 맞아요.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대목이었고 앞서도 얘기 나눴지만 이번 전쟁 이슈에서 좀 과거와는 달랐던 게 예. 네.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실은 그러니까요. 상승률로는 가장 컸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저희 뭐 앞에서도 20% 넘게 짚었었어요. 올랐다가 예. 뭐 지금은 또 비트코인도 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러다가 안전자산 리스트에 또 넣어야 되나 네. 이런 비트코인에. 의문들이 많이 아까 나오는데요. 뭐 저희 네. 앞서 나오신 분들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암호화폐나 이 비트코인을 위시해서 예. 고래라고 해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의 한 60% 정도를 몇몇 상당하네요. 큰 손이 갖고 있어서 실은 이런 큰 손에 뭐 이런 위기 상황에 띄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훨씬 더 적은 낮은 비중으로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